어제 안인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2차 길이 2차 재판이 열렸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5, 26, 27. 어제는 이제 국립법무병원 공유치료감호소라고 하죠. 의료부장이 안인득에 대한 일종의 감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자신을 괴롭히는 범죄 집단과 결탁한 아파트 주민이 천장을 뚫어 소리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피해 망상, 이런 망상이 범행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제 어스로트 킬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하는 가해자 집단으로 인식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감정서, 이거 이제 증언 감정을 한 거죠. 반면 이제 대검찰청 과학수의 심리분석관,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부장의 그 취지의 감정서는 안인득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어떤 피해 망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망상에 의해서 이 가해자를 착각하는, 물론 이것은 어스러트 킬링이라고 하는 것을 의료부장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범죄적인 분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부장은 자신의 그 의학적인 감정을 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범행 직후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 이제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뭐 범죄 분석관이라고, 범죄 심리 수사관, 뭐 범죄 심리 분석관 이렇게 해야지만은, 과학수사부는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진술분석관이었는데 이제는 과학수사부로의 과학수사 안에 있는 심리분석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했던 그 분석관은 우리들이랑 이 실제로 경찰 프로파일러들이랑은 좀 위상이 좀 다릅니다.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서 크리미널 마인드 식의 프로파일러 운영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잡혀온 뭐 용의자라든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정확히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 분석하고 뭐 재판 전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그 사람은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 주체 얘기를 해보면은, 글쎄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한테, 만성 조현병 환자한테 나타나는 정동,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이상이나 정동 장애라든가 진압력, 말하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장애 같은 경우는 없었고, 심신미약이나 상실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피해망상이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두 감정한 사람들은 피해망상이 있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보장은 의학적 차원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심리분석관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는 범행 당시의 사물이나 대상을 변별하지 못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부장의 말이나 심리분석관의 말은 같은데, 문제는 그 당시 이 형법 10조의 10조 2항에 들어있는 심신미약 조항은 범행 당시에 사리 분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건 형법 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변호인 쪽에서는 뭐 교묘하게 했다기보다는
그거를 충분히 의료적인 것을 이용해서 심신미약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고, 심리분석가는 당연히 이 조현병이고 피해망상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보장의 얘기는 제가 어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대검찰 심리분석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좀 제가 늘 문제 삼는 건 그런 거죠. 수사부서 내에 증거분석 파트가 거기에 하나의 부서로서 있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대검찰청 검사죠. 검사들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증거 분석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심리 분석이란 말이에요. 전문적인 영역 중에서도 같은 걸 해도 자기가 있는 조직에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조직과 인력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심리분석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감정을 이렇게 해서 판사들이 했다 하더라도 판사들이 아니면 배심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니네 당연히 대검찰 소속인데 당연히 검사의 말대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오해 여지가 충분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는 사실은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빼고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 심리분석관들이 이 본인의 감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일반적인 다른 조현병 환자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범죄 행동, 말하자면 찌르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법정에 제시를 해서 요 행동은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관련된 아니면 피해망상에 의해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분별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리분석관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심리분석관이라서 심리분석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심리분석은 행동 분석을 해야지 행동에 의해서 심리분석이 되는 거지, 심리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려고 하면 그 당시에 구체적인 행동을 분석해야죠. 그게 사실은 부족한데, 거꾸로 이제 어제 나왔던 마지막이 그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공직치료감호소의 의료부장도 심신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제 사리분별이 좀 애매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심리분석관도 피해망상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차이가 보인다는 정도 애매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드카드 유리하게 돌아가는. 근데 이제 검찰한테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죠. 뭐냐면 피해자들의 범행 사진, 피해자들의 그 사체 사진이라든가 상흔 이런 걸 봐요. 근데 사실 미국의 배심원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어떤 사체 사진이라든가 이런 잔혹한 부분들을 증거에서 변호인이 뺍니다. 이거를 부정합니다.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일종의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변호인이 좀 더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죄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심리 분석에 대한 걸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기본 상식만 있었다고 하면은 현장 사진이라는 것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범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잔혹하게 범죄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피고인한테 불리한 선입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변호인들 같으면 아마 그 현장 사진을, 사체 사진을 배심원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극구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심원 재판에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형태에서 검사가 요번에 뭐 이 안인득을 기소를 유지했던 검사가 모두 진술할 때, 그러니까 공소 요지를 얘기할 때 울고, 뭐 감정을 이제 배심원들한테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끝낸 사진 보여주면 감정을 자극. 그러니까 검사의 전략의 하나로서는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증거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죠. 그죠? 증거가 이 사람이 확실히 심신미약이 아니고 또는 다른 어떤 증거 명확해서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이 검사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지금 변화된 수사기관과 그러니까 이제 특히 공판 검사들이 증거에 충실하지 않고 진술에 충실하고, 진술도 안 나오면은 말 그대로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쉽게 유죄를 받으면은 누가 어렵게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그 증거라고 하는 과학수사 기술들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인득 사건의 공판 검사는 저는 이거는 좀 함장이 좀 평균 이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정도라고 하면 안인득한테 유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무기징역 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자고 피해자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검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사라고 하면은 증거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차선책을 내세워야죠. 앞으로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것이고, 모르겠어요. 외심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워낙 힘이 세갖고. 그런데 확대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언제까지 감정에 호소하고 이렇게 이제 전략적 미스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다행히 안인득 재판에서는 그렇게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주치료감호소의 의료부장이 심신미약인데요? 라고 해버리면은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애초에 근데 그거를 또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도 검찰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신감정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심리심리학과는 다르고, 그걸 대응하는 논리로서 심리분석관을 동원했다고 하면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그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이 그 의료부장이 얘기하는 심리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실제로는 총론적으로는 심리심리학일지 모르지만 강론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좀 더 치밀하게 재판 전략을 구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인득을 옹호하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프로파일러들은 심신미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서러트 킬링이라는 것은 심신미약 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리 분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서러트 킬링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프로파일러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마시고 대신 어쨌든 검사와 그 재판 전략은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인드 같은 경우 이런 어서러트 킬링에 대한 아주 치밀한 연구들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즉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현병 초기였을 때 왜 관리되지 않아 갖고 그럼 그때 정신감정을 했던 국립법무법인의 그 담당한 감정관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잘못 판정해 갖고 사회에 내보냈고 사회에서 관리가 안 됐고 정신보건 건강센터부터 시작해서 조현병 관리 시스템 전혀 안 됐고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 그냥 아닌 듯 하나 처벌하고 말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닌 듯 하나 처벌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아인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많이 얘기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조현병 범죄자에 대한 관리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이것이 그때 얘기했던 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게 지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냥 까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죠. 아인드 재판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근데 너무나도 아인드 재판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들 얘기도 나오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